네, 이슈체크 이정우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그 이재명이가 이제 단식을 공식적으로 끝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게 단식인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가짜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가짜를 너 뭐 지금까지 뭐 먹었냐 그러고 강제로 뭐 커튼 다 치고 먹는 장면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 드러났어요. 어떻게 이제 드러났어요? 전문가들이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사진들입니다. 지금의 박광원도 한번 찾아가고 또 지금 그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교훈 뭐 구청장 후보까지. 그자 이름은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아, 네. 예. 그 어떤 자 볼드모트인가요? 어쨌든 그 어떤 자가 나오고 뭐 가고 근데 그 22일 날 그 자가 가고 21일 날 박광원이 가고 그 다음 날 그 자가 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두 사진을 딱 비교했어요. 그 의사들이 딱 그 사진을 보고 야, 저건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뭐냐 하면 그 이 수액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꼽고 있지 않습니까? 게 근데 박광원이 갔을 때는 투명해요. 그러니까 물같이 투명해요. 우리가 보통 포도당 맞으러 가잖아요. 그렇지. 포도당 맞으러 가면 투명하잖아요. 그렇지. 포도당 링거는 투명하지. 예, 물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자가 찾아간 박광원 다음 날에는 바로 저기 회색, 그러니까 흰색이 된 거예요. 흰색의 줄이 있는 거예요. 투명한 게 아니라 새가 흰색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자가 갔을 때는 이 팩이 있었어요. 링거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 하얀색은 커튼으로 가려놓은 거야. 그 끝이 어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줄까지 끊어버리지. 그러게 말해요. 자, 아니 그 연기를 왜 하다 말하고? 아니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웃은 사람은 의사들 맞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깔깔대고 웃은 사람은 모두 다 의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 흰색 그 링거액이 뭐냐면 이겁니다. TPN이라고 좀 어려운 표현이더라고요. 고영양 수액이라고 해서 이 안에 탄수화물, 무기질, 뭐 우리가 영양 공급의 모든 거를 다 함께 집어넣은 거래요.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뭘 넣는가를 의사들은 아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다 그러면 노란색은 뭐죠?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을 투여할 때 노란색이 되고 포도당은 투명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영양소를 다 합친 거를 얘는 흰색 흰색이 된대요. 그러니까 흰색을 딱 보고 야, 저거는 완전히 황제 부패 단식이다. 물론 그러니까 씹어서 장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그대로 정맥에 주사할 때는 모든 그 영양소를 다 부패로 해서 다른 사람이 씹어서 먹여 주는 거네. 예. 아주 소화도 잘 돼서 뭐 굉장히 몸에 좋은 뭐 그런 가만히 있어봐. 건강식을. TPN 놔주세요. 이것도 유행하겠네. 비싼 건 아닌지 모르겠네. 범죄자가 입고 있는 옷을 갑자기 전부 다 절판되고 이런 그런 그 유형인가요? 이것도? 그런 거 있지.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시간대로 다 그 다음에는 시간대를 또 이렇게 해본 거예요. 뭐냐 하면 의혹 보도를 조선일보가 합니다. 조선일보가 의혹 보도를 딱 했는데 그게 오후 1시 3분에 TPN? 그러고 이제 의혹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난 시각이 그로부터 40분 후에. 그러니까 보도 이후에 40분이 흐르자 야, 이거 우리 들켰어. 빨리 일어나자. 거의 더 누워 있다가는 당장 뭐 흰색이니 뭐니 해갖고 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면서 이걸 다 뗐네 그러면. 다 떼고 이제 단식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야, 그 대단한 인체 능력이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하여튼 연구 대상이에요. 예. 자, 이게 의사들이 강권을 해서 중단했다 그러는데 난 이런 단식도 처음 봐. 이게 그렇죠. 정치적인 단식은 뭐라도 하나 정치적으로 뭔가 시작했으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시 40분 얘기를 왜 하냐면 왜 그렇게 화급하게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24일을 끌었으면 뭐
이게 무슨 기네스북도 아니고 무슨 기록 경기도 아니고 23일 YS 그거를 하루 더 뭐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인은 의미 없는 단식을 왜 합니까? 당연히 내 목숨을 걸고 이거는 내가 쟁취했다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그럴듯했으면 끝도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글쎄.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성립이 되면 나 저 진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단식 흉내 낸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이 내가 단식을 하는 정치적 의미를 발표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쪽팔린 게 아니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네. 나는 이제 이재명이 언제 단식 푸나 그러면 무슨 명분을 갖고 푸나 이거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해설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기다렸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신문에 의료진의 그 강력한 권고로 그냥 단식 끝냈대.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됐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단식을 중단했던 시점에서는 갈팡질팡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마치 잠시 중단한 것처럼 했거든요. 계속 이어질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만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그런데 그것도 계속 그런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것도 확정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지부진, 그러니까 뭐랄까, 오락가락 하면서 용두사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예, 참. 이게 참 단식 쓸데없이 괜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건 그냥 단식이 아니라 금식, 건강을 위한 금식. 문경 오미자 좀 주세요. 좀 시원한 거라도 들이켜야지. 이것도 무슨 TPN입니까? 이 TPN이 유행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TPN이. 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김의겸이가 또 무슨 황당한 가짜 뉴스를 또 퍼뜨렸어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는 너무 기본인데. 네. 방송에 나와서요. 네. 주진우 라이브 쇼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이거 그거 말이지. 수원지검이 원래 이 수사를 갖고 있고 물론 중앙지검하고 두 가지 수사잖아요. 백현동하고 그 쌍방울 대나부. 그러니까 그러면 수원지검이 원래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데 중앙지검이 청구했다. 이거는 뭐냐면 중앙지법에 이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려고 했고 그런데 중앙지법에 유창훈 판사가 있어서 일부러 선택을 했다. 유창훈 판사가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다. 그러므로 이 한동훈이 직접 골라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예. 그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이 있으면 당연히 중앙지검으로 다 몰죠. 왜냐하면 중앙지검이 지금 다른 사건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중앙지검이 단일 검찰지검으로는 가장 검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이 모든 수사에 대해서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동기인데 기본적으로 동기여야만 그다음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팩트가 다른 거예요. 서울대 법대 지금 한동훈은 92학번 그다음에 이 유창훈은 93학번이에요. 학번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준비한 말이 이거였는데 이게 자체가 틀리니까 사실 할 필요도 없어지지만 동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동기면 다 서로 친한가요? 예를 들어서 조국하고 무슨 지금 원희룡하고 이렇게 같은 학번이고 옛날에 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안 친했대요. 안 친했대요? 완전 흑수저 원희룡이는 그 대학 다닐 때 내내 노동운동판에 다녔고 야학하러 다녔는데 그렇죠. 조국이하고 서로 이렇게 만날 일이 거의 없었대요. 조국은 건설을 너무 물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시행사나 건설에서 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92학번, 93학번도 다르고 서로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가까운 전혀 그렇게 친분 관계도 없고 워낙에 유창훈은 대학 다닐 때 좀 돌 좀 던져봤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운동도 좀 했던 사람. 근데 한동훈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서로 이렇게 연관이 전혀 없는데 더군다나 이걸 얘기한 이유가 또 이거예요. 밝혀지니까 취재에 좀 구멍이 있었다. 취재를 지가 무슨 취재를 해요? 언제 취재를 제대로 해보고 취재에 운운해야지. 이종근 기자. 네네. 취재할 때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잘리죠. 그냥 그 즉시 잘립니다.
그것도 또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런 얘는 구멍은 용서가 안 되지. 용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죠. 육하원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남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장 잘 아는 법조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92학번 서울대 법대 92학번인데 유창훈이랑 한동훈도 다 내 동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공인이 공영방송에 나가서 그걸 발표하려면 자기가 취재를 해야지. 취재 뭐야? 확인해야죠. 근데 이게 취재가 아니고 그냥 소문 들은 거잖아요. 그걸 취재라고. 취재 구멍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자는 취재를 안 하고 구멍에만 의존하는 뭐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김의겸이가 이거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거짓말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거 제가 취재하는데 구멍이 좀 있었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학교에서 치료를 좀 해주잖아요. 우리 공식적인 학교, 국립학교에서 그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자가 진짜 비겁한 거예요. 뭐냐면 가장 비겁한 게 내가 실수를 하면 실수를 인정하면 돼요. 구멍이 있었다. 내가 앞으로 취재 잘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괘씸죄. 더 괘씸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30분이 넘게 얘기했는데 고작 한마디 했다고 그거를 갖다가 무슨 딱 드러내서 나한테 그 항의를 하는 한동훈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느냐 하면서 쫄았다. 한동훈이가 자기한테 쫄았다고? 쫄았다. 지금 이 자신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 거 보니까 뭐 쫄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어저께 그 개딸들 커뮤니티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김의겸이 너 왜 그러냐? 너 왜 판사 심기를 건드리냐? 우리 이장님 지금 너 구속시키려고 하냐? 그러고 봤더니 너 진짜 친문이지. 응? 그래서 너 청문 맞지? 그리고 아까 뭐 이 청와대 시절에 그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시절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을 문청이라고 부르나 봐요. 이 개딸들은. 너 문청 맞지? 네가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와 대거리 어마어마해요. 지금 개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이재명이 구속적으로 역할을 할까? 기각적으로 역할을 할까?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의겸이 이게 진짜 말리는 신우이 같은 딱 그런 꼴이지 지금. 그러니까 화날만 하네. 자, 알았어요. 지금 개딸들 말이죠. 이거 이게 좀 병리 현상이라고 해도 이게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개딸들이 점점 패닉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단식하고 있을 때 일부러 그 흉기를 소지하고 가서 여경을 찔러서 깊은 상처를 묻은 그 여성도 있고 또 뭐 실제로 난동을 부린 남성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소총으로 민주당에 가결된 의원들을 다 죽인다라고 글을 올렸던 사람을 바로 반나절 만에 추적을 해서 아이디를 추적을 해서 경찰이 잡고 봤더니 라이플로? 라이플이라고 썼죠? 용어는. 용어는 라이플입니다. 소총. 장총이 되나요? 그럼 소총은 라이플은 이제 사냥용 긴 엽총 같은 엽총이죠. 엽총. 라이플은 정확하게는 엽총이고 소총 그러면 이게 M16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어쨌든 엽총으로 하겠습니다. 엽총으로 죽인다라고 글을 올린 그런데 엽총으로도 이렇게 사냥용 라이플이잖아요. 네네네. 멧돼지랑 사람이 이렇게 숲속에 숨었을 때 움직이는 게 좀 비슷해가지고 멧돼지라고 오인해서 쏠 경우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1년에도 몇 건씩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상 무기는 맞아요. 무기가 맞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된 자만이 그것을 이제 경찰에 뒀다가 파출소에 뒀다가 갖고 와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무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보면 사실 이건 지금 이게 왜 밝혀졌냐 하면 디스 인사이드의 갤러리에 올려서 이 디스 인사이드는 아시다시피 공개 커뮤니티예요. 근데 비공개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훨씬 더 험악해요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래서 네. 그건 뭐 사실 직접적으로 수사에 어떤 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그런 그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재명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사실상 진짜 이자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 지금 이렇게 그 색출 이런 거 그만해라. 통합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 분위기를 잠재워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에 지금 그 채워 넣어야 된다. 민주당의 부족함을 질책하고 채워 넣어 달라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을 진입하고 가서 질책이 뭐냐면 수박 깨고 뭐 엽총을 들든 뭘 하든 더 난동을 부려라. 라는 뜻으로 선동한 거지. 예, 선동을 하고 선동한 있거든요. 거죠. 예. 그게 부결 호소하고 나서 그게 보기 좋게 안 먹히니까 그다음에는 개딸 선동한 거죠. 그런데 이자가 정말 진짜 몇 초 만에 얼굴을 바꾸고 말을 바꿔요. 저는 진짜 이자는 정말 극악한 자인 게 뭐냐면 박강원이 찾아와 갖고 그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지도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까지 다 담아서 당의 통합기구를 만들겠다. 그래. 이게 부결을 위해서 표 가결 부결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지금 그게 작동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재명이를 꽤 어릴 때 2005년 6년이니까 이재명이 한참 어릴 때죠. 네. 네, 그때 제가 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도 이러더라고. 그때는 더 심했겠죠. 대통령 후보로 될 줄 몰랐으니까 더. 그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예. 되게 내가 어제 만난 그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네. 그랬을 겁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이게 총선이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6개월. 네. 뭐 개나 소나 다 지금 총선 나간다고들 다들 이러네요. 네, 그렇죠. 이게 다 피선거권이 있으면 말릴 방법은 없지만 좀 심하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국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제발 지긋지긋해서 조국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이 조국이라는 자가 또 김어준에 나옵니다. 김어준은 이유가 있잖아요. 유시민과 김어준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자기 조회수 올리려고만 사실 뭐 어떤 방송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김어준에 나오게 해서 총선 출마할 거지를 수차례 계속 물어봐요. 조국한테.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가장 진전된 발언을 합니다. 고민 중이다. 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지금 조국이가 정신이 없는 것 같네. 지금 고민할 건 그게 아닌데. 그렇죠. 항소심에서. 그렇지. 이제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항소심에서 재판에서 그냥 판사가 너 구속돼야 돼 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고민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 힘들 텐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직도 김명수 체제인 줄 착각? 김명수 체제는 앞으로도 한 6개월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대법원장 이거 인준 안 해주고 대법원장 공석이면 아직도 자기네들 세상이다? 그래요. 고민할 걸 해야지 지금. 자, 그러면 조국이는 그렇다 치고 또 유시민이도 입이 달렸습니까? 그렇죠. 유시민이 또 나왔습니다. 무슨 알릴 내용가 뭔가 그 유튜브에 나와서 1시간을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이거예요. 지금 완전히 조곤조곤 하면서 왜 우리가 이재명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역설을 합니다. 보호해야 되는가의 역설을 하면서 이재명의 그런 어떤 그 가결을 시켜준 사람들은 지금 경선을 해야 된다. 그 지역은 다 경선을 해야 되고 그럼 경선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40표
그 저기 찬성표 던진 40명을 그렇죠. 색출해서 네. 그 지역은 전부 경선으로 해서 다 떨어뜨려야 된다. 네네. 그 얘기한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그 유체 이탈처럼 얘기를 해요. 현역의 경우 도전자들이 그것을 쟁점을 삼아서 아마도 치열하게 도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경선이 될 것이고 그 가결시킨 게 약점이 돼서 우와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저기 유시민이도 지금 이런 얘기 한가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렇죠? 누나 구명운동 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누나가 지금 회의 때마다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 강규형 교수가 지금 이사로 가 있잖아요. 그 유시춘이. 예, 유시춘이죠. 왜 이름 바꿨냐? 유시춘에서 왜 유시춘으로 바꿨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 문제부터 해서 계속 그 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이게 왜 진짜 걱정해야 될 문제는 걱정 안 하고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죠? 네. 유시민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진짜 골 때렸던 건 이겁니다. 네. 왜 유시민의 발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50대가 되면 뭐 머리가 굳어진다는 뭐 허스를 삐약삐약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기억하기엔 30, 40대 한 발언이죠. 근데 30, 40대에서는 50대, 60대가 그런 한참 남은 일이지. 한참 얘기를 했죠. 지금 지가 지금 60대가 넘었잖아요. 갑자기 이번 방송에서는 20대 를 꾸짖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야. 사회에 불만 있으면 화염병을 던지던가 돌을 던져야지 왜 국민의힘을 찍어? 20대 30대는 지금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20대 30대의 호통을 치더군요. 유시민이가 20대 때 사고 친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저기 일반인을 프락지로 몰아갖고서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는 걸 방조하면서 사실은 더 북돋아졌죠.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고요. 그래요. G20대를 생각해야지. 참. 별 것들이 다 나서서 사람들한테 훈수질을 하고 그래요. 그 MZ 세대들이 이런 훈수질하는 것들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렇죠. 가르치려던 거 제일 싫어하죠. 그게 두 글자로 꼰대라고 표현을 하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짧게 이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진핑이가 우리가 뭐 요청도 안 했는데 단체 관광객 풀더니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아닌데 방한하겠다고 뭐 먼저 얘기했다면서요? 네,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진전이죠. 왜냐하면 이겁니다. 지금 시진핑은 10년 동안 한 번도 방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혼자 밥 먹으러 가서도 그렇고 또 돌아와서도 그렇고 황제님 제발 방한해 주세요라고 애달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중간에 뭐 코로나 한 2년 빼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포함해서 한 10년 동안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저희 때문에 갔죠.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전에 약 한 4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회동을 했는데 그 회동이 아니라 회담이죠. 왜냐하면 우리 국무총리니까요.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에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이거 내가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더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얘기했죠. 부산 엑스포도 뭐 고려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산 엑스포를 사실상 지지한 거죠.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언급한다는 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시진핑의 이야기가 어디에 먹히냐면 사실 아프리카에 먹혀요. 아프리카에 워낙에 뭐 지금 1대1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1대1로가 아주 그렇잖아요. 돈 빌려주고 자기네들 중국 건설해서 다 가서 다 지어주고 그 다음에 너네 돈 갚을 돈 없지? 그러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다 콧깬 국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시진핑 공식적으로 정말 부산엑스포 지지 뭐 이렇게 고려까지만 얘기했어도 아프리카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까지 좌파 패널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다 망했다. 우리가 뭐 한미일 연대를 하고 또 중국을 저렇게 도외시를 하고 그런데 지금 도리어 문재인 때보다 훨씬 더 입장을 바꿔서 시진핑과 왕이가 우리에게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당해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시진핑이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나는 걸 보니까 이쪽에 시진핑하고 그
저기 부하들이 있고 여기 한덕수 총리하고 우리 수행원들이 쫙 이렇게 양쪽에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해찬이가 총리할 때 갔었던가요? 이해찬이가 아니요 당대표 할 때. 당대표 할 때 갔었던가요? 예. 어쨌든 그때는 시진핑이가 한 가운데 앉고 이해찬이가 옆에 오른쪽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훈시 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앉았습니다. 시진핑이시고요. 제가 이해찬처럼 만약 이게 테이블이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90도 절도 하고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외교의 의전이라고 하는 게 다 하나하나 다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한덕수 총리를 맞상대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의전이 사실은 다거든요. 회담에서 그 사진 찍힌 거에서 사실은 이게 회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의 방향이 딱 나오는 건데 이해찬이가 왜 찾아갔는지 그리고 시진핑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이 구도로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애원하려고 하거나 혹은 뭐 저자세로 보여야 만한. 이 문재인 정권 때였죠. 네. 그래서 저도 TV조선에서 논평을 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논평하라고 그러는데 방송 사고 낼 뻔했어요. 뭐 집어 던지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아무리 좌파 종북 주사파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표로 간 건데 이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을 알기를 뭘로 알길래 감히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저는 더 텔레비전 깰 뻔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인가 싱하이밍 대사를 딱 안으로 가서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저는 그때는 저 종편을 안 해가지고. 그러셨군요. 예, 저는 카메라맨을 의식하지 않고 카메라에 뭘 던질 뻔했어요. 어떻게 일국의 야당 대표가 90도로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다리도 이렇게 모으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패널들 진짜 사디예요. 그런 이 스트레스, 수모, 쪽팔림 이런 걸 다 참아가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죠. 민주당 패널들은 그럼 감정 노동자다. 그렇죠? 그렇죠? 감정 노동자네. 아니 그것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이상한 자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싱하이밍 얘기 참 말씀을 해드렸다. 네. 싱하이밍이 왜 거만하게 이재명이 90도 각도로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사진이 나왔는데 그 중국에 갔을 때 그 싱하이밍이 우산 셔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산 이렇게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두 손으로. 윤 대통령이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딱 보였다 이겁니다. 그거 단식을 일찍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싱하이밍이 가서 그만해 그랬으면 끝났을 때.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배지들이 싱하이밍을 포착을 못했네. 중국의 지령인데 당연히 들어야 될 상황이고요. 마무리 한 말씀. 그런데 바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총리 해임안을 지금 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 해임안이요, 시진핑 회동이 답변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근 실장과 함께 이슈 체크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